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냉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에 보시면은 여기에 태블릿도 있지만은 뒤에 책꽂이라든지 책이 있습니다. 어지럽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정리 같은 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강의의 컨텐츠, 퀄리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해볼 테니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냉각식을 여러분께 하나를 이렇게 딱 제시를 했습니다. 자, 우선 냉각은 어떻습니까? 자, 우선 냉각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이클 선도를 하나 그려보면은, 자, 형표를 하고 노즐 전진을 하고 사출하고 그 다음에 사출 후에 보압을 하고 보압 다음에 이제 냉각을 하고 그 다음에 형계를 하고 그 다음에 취출을 하고 다시 형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이클이 계속 돌아갑니다. 이게 여기 시작해서 돌아오는 요까지가 이게 원 사이클을 하는데, 요 사이클 타임을 줄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생산성 향상의 기본입니다. 자, 여기에서 사이클에서 보면은 가장 시간을 많이 차지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쿨링입니다. 쿨링. 냉각 시간. 여기에서 요까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출하면서 쿨링을 한다는 거는 인젝션, 사출이 시작하고부터 계속 이렇게 쿨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용융수지가 차가운 검행 표면에 닿아갖고 계속 냉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보통 사출할 때는, 조건 잡을 때는 보압 이후부터 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여하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냉각 시간을 개선하기 위해서 요 식이 나온 거는 뭐냐면은 어떤 뭐 사각형 플레이트든 캐비티 형상에서 요 두께가 H입니다. 두께가 H. 여기는 스몰 h로 되어 있네, 그죠? 스몰 h로 되어 있고, 요 TC는 뭐냐면은 두께가 여기 센터까지 다 식었을 때, 냉각이 되었을 때의 시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식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나 식을 완벽하게 못 외우면은 이런 형태로 해서 비례관계식을 해서 뭐 알파 파이 뭐 h제곱 이렇게 쭉 적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이런 식은 정확도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은 식 속에 포함된 변수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논문들을 보면은 앞에 뭐 0.78 이렇게 변수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고, 이 식을 통해서 변수를 뽑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변수를 뽑아낸다는 거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전에서 사이클 타임을 줄이겠다 그러면은 냉각 시간을 줄이겠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분들이 담당자가 파견이 되어서 그 현장에 가서 사출 엔지니어 있는데 사이클 쿨링 냉각 시간이라든지 보압 시간이라든지 한번 당겨서 해보고 품질이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사출 조건을 잡아보고 하다 안 되면 이제 금형도 약간 수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없고 어떤 물에 던져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사무실에 돌아와서 절감액이라든지 뽑아가지고 10억이든 2억이든 어떤 사람 100억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100억 정도 하면은 본인이 회사 그만두고 평생을 월급을 받아도 되죠. 그런데 약간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은 그런 작업들을 몇십 년 전부터 계속 해왔다는 게 문제입니다.
몇십 년 전부터 해오면서 그런 작업들이 이제 켜켜이 쌓여가지고 기술이 체계적으로 축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스팟으로 끝난다는 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냉각을 할 때는 우선 체계선을 가지고 안 그러면은 템플릿이라든지 포맷을 하나 만들어서 후배들이 왔을 때 그 후배가 그 포맷을 가지고 폼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려면은 우선 변수를 뽑아내야 되는데 변수는 이 식에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h제곱성 하나, 그 다음에 tm-tw 2개, 그 다음 te-tw 3개, 그 다음 알파가 변수 4개, 4개밖에 없어요. 냉각 시간을 개선하는데. 단, 여기서 이제 식을 만들 때 이제, 가정을 한 게 뭐냐 하면은, 금형 재질, 몰드 머티리얼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균일하다고 생각한 가정을 했습니다.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식을 제대로 하면 안 맞겠죠? 하지만은 변수를 뽑아내는 데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몰드 머티리얼에 대한 요거는 이제 하나 변수로 다뤄 놓아두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맷을 만든다 그러면은 5번째로 넣으셔도 되죠. 자, 요거는 이제 후순위를 하고 우선 변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냉각 시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H 제곱성입니다. H 두께. 만약에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고 혹은 기구 설계자 하고 어떤 협의를 할 때 두께를 좀 키워주시오 디자인상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식을 하나 나열하는 것도 좋아요. 나열하고 H 두께를 키우면은 제곱성이 하고 이렇게 냉각 시간이 비례하는데 생산성, 사이클 타임이 확 늘어나는데 괜찮겠냐라고 한번 물어봐야지. 그래도 오케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디자인을 변경을 해 두든지 그런 게 협의입니다. 그냥 알았다고 해서 두께를 많이 키우든지 국부적으로 키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시사치를 할 때 날밤 새는 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H 두께는 제곱성이기 때문에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포물선을 2차 함수로 보면은 뭐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선도 보면은 이런 형태로 시간이 쭉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께가 2mm일 때는 어때요? 4초, 3mm일 때는 9초가 되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4초의 2배 이상이지. 그만큼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두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를 보면은 Tm-TW입니다. 요거는 용융온도, 그 다음에 요거는 금형온도입니다. 금형온도. 요 두 개의 차가 하나의 변수입니다. 각각의 변수가 아니고 두 개의 차가 하나의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뭐 로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없고 변수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TE-TW가 있습니다. 요거는 TE 같은 경우에는 취출온도, 요거는 금형온도. 하나의 요게 변수가 세 번째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취출온도를 결정하실 때 뭐 어떻게 합니까? 뭐 HDT, 열변형 온도라든지 안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뭐 TG라든지 그런 걸 하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링을 할 때 어떠한 기준을 통해 갖고 기술을 축적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뭐 열변형 온도다 그러면은 그 수지의 열변형 온도를 토대로 이 온도까지 올렸다가 그 다음에 좀 더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다른 변수에 의해서 거기에 시작점을 마련해 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술이 약간 체계화되는 데 쉽습니다. 그냥 이 수지는 몇 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혼선만 생기고 그 다음에 그 기술이 축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 그 다음에 이제 알파라는 게 뭐냐 하면은 열 확산 계수입니다. 열 확산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밀도, 비열, 그 다음에 열전도도, rho cp 분의 k가 나오죠. 자, 우리 뭐 밀도 같은 게 수지 밀도 같은 거는 어느 정도입니까? pp 같은 거는 한 0.9, 0.92 정도 가장 밀도가 낮고 그램/, 세제곱센티미터죠. 그 다음에 대부분은 1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CP, 비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기준을 항상 잡으라 그랬는데 우리 검형 같은 경우에는 비열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뭐 0.5 수준 칼로리 per 그램 도시. 그 다음에 우리 수지는 얼마 정도 되죠? 한 1.2 칼로리 per 그램 도시. 0.5, 1.2의 차이 뭐냐 하면은 그만큼 비열이라는 거는 단위 중량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위 중량을 1g, 1g, 플라스틱 1g, 그 다음에 스틸 1g을 두었을 때 1도씩 올리는데 어느 것이 열량이 많이 들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플라스틱이 더 많이 들겠죠. 그래서 더 크다는 거. 0.5를 기준으로 플라스틱을 이야기할 때 0.5보다는 크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고기 크기, 고기에 소주병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를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열전도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검형 같은 경우에는 뭐 50 와트 per 미터 K, 그 다음에 우리 수지는 0.2 와트 per 미터 K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수지는 거의 단열재입니다. 단열재이기 때문에 이런 두께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개선을 한다고 한다면은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포인트에 변수 하나씩 1번 두께에 대한 영향을 이렇게 쭉 검토한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에는 TM-TW 두 번째, 이거는 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 3번, 그 다음 TE-TW, 4번 알파, 그 다음 5번 검형재료, 몰드 머티리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 더 추가되어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냉각은 골고루 다 된다는 거지. 냉각은 모든 캐비티에 균일하게 작용된다는 가정하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6번을 더 넣는다면은 이제 냉각 채널의 이제 효율화를 하는 거지. 어떤 입구 온도하고 출구의 온도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어떤 뭐 확산 접함이라든지 3D 프린팅이라든지 어떤 뭐 베펄, 버블러, 서멀 핀 그런 걸 한다든지 RH 시험을 한다든지, 그래서 균일하게끔 최대한 맞춰주는 게 냉각의 기본입니다. 이런 게 됐다는 가정하에서 그러면은 시트를 만들면 하나, 두 개, 세 개, 그 다음에 네 개, 다섯, 여섯 개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하나씩 분석해가면서 어떤 결과에서 어떤 메이저 팩터를 수정해서 이게 사이클 타임 시간을 줄였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포맷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후배가 오더라도 그 포맷에서 하나씩
점검해서 채워 넣으면 되잖아. 그만큼 시간도 아낄 수 있으면서 기술도 체계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이 식을 사용하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식에서 보면은 어때요? 캐비티에서 건드릴 수 있는 건 H밖에 없지. 우리가 금형수정에서 고칠 수 있는 거는 H밖에 없어요. 물론 이게 냉각 홀이라든지 그런 걸 제외하고 하나 H밖에 없고, 그 다음에 TM-TW, 그 다음에 T-TW, 이거는 사출 조건에서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대부분이 한 것을 보면은 여기 TM-TW, T-TW 요것만 건드려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수지도 이제 바꾸기 힘드니까. 그 다음에 알파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플라스틱 수지입니다. 수지, 우리 수지. 여기 열 확산도입니다. 이거는 문을 찾으면은 플라스틱마다 수지 종류마다 열 확산도가 모두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걸 참조해서 수지를 적절히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보통 이제 수지를 바꾸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면 수지를 이제 상수로 취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금형 두께를 혹은 캐비티 두께, 제품 두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이야기해보고 안 된다 그러면 이것도 상수지. 그럼 기껏해서 할 수 있는 게 사출 조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나열하고 사출 조건 해보니까 안 되면은 이런 방식으로 했으니까 개선 효과가 별로 없다. 다르게 말하면은 기구 설계라든지 그걸 참 잘했다라고도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더 개선해라 그러면은 못하겠다고 하더라도 어떤 체계성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지. 이건 안 돼요 그러면은 엔지니어로서 왜 자존심 상하잖아. 그럴 경우에 이 식을 사용해서 변수를 뽑아내고 자기만의 시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부서의 어떤 표준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냉각 시간을 체계적으로 줄여가지고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